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저 역시 당연히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순회 공연이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행사가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열린다면 그건 기존의 수많은 지상파 순위 프로그램들이 해외에 나가 하던 공연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과거에는 방송국이 갑이었고 기획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수들을 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획사가 슈퍼갑이 되어 자기들끼리 판을 짠다는 것. 잘못하면 딱 그 차이만 남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주인만 바뀌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점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페스티벌의 힘은 장소가 가진 상징성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축제를 보려면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한다. 바로 그 감정, 바로 그 집착, 바로 그 목적지가 생겨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객들이 나라 안에 세계적이 나오게 만들고 국제 관객들이 기꺼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외신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뉘앙스를 잘 뜯어보면 제 주장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지금 한국의 특정 지역에 글로벌 팝의 또 다른 성지가 탄생할 것이라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연 하나 열린다는 사실보다 K-팝의 본고장에 코첼라 같은 상징적 무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에 훨씬 더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첼라가 왜 사막 한복판에서 열립니까? 거기까지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그 공간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페노메논이라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우리 땅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르피가로 역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고양이나 부산 같은 특정 도시가 제2의 코첼라 밸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파격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이 행사에 걸맞은 공간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특정 지역이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메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 매체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도 바로 이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이 축제의 태동을 지켜보며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레제코 몽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음악 축제야말로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와 넷플릭스가 코첼라 기간이 되면 사막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판 코첼라를 통해 거머쥐게 될 상상 초월의 경제적 이득은 무엇일까요?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코첼라 사례를 보면 이곳은 한 해의 패션 트렌드를 결정하는 장소이자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입장료만 해도 최소 $500에서 최고 $1,500에 이르기 때문에 막대한 티켓 수익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나이키, 아디다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돈다발을 싸들고 몰려드는 브랜드 협법의 장이 펼쳐진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문화적 위상은 더 압도적입니다. 레제코 몽드는 코첼라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무대의 헤드라이너가 누구냐에 따라 세계 팝음악의 권력 지도가 새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만 명이 유튜브 생중계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대중팝의 패권을 더 단단하게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가 영화의 패권을 쥐고 있다면 코첼라는 음악의 패권을 상징하는 무대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야말로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국가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걸 숫자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식 발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코첼라와 스테이지 코치, 단 두 개의 페스티벌이 해마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무려 $7억,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다 줬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아무 경제적 이득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막 한복판에서 그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K-코첼라 하나만 제대로 박아두면 전 세계가 돈 뭉치를 들고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조 원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외 관객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뮤직 페스티벌에서만 돈을 쓰고 돌아가겠습니까?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식비, 각종 쇼핑비까지. 낙수효과는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맞먹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심지어 수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국가 브랜드 상승이라는 유무형 가치까지 모두 따져보면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글로벌 대기업을 우리 땅 위에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AFP 통신 역시 이번 코첼라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프로모션 이벤트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코첼라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의류, 메이크업, 소셜미디어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모션 부스들의 전쟁터이자 전세계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드는 비즈니스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사는 그 살벌한 사막의 더위마저도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수십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 행사의 문화적 가치는 사실상 환산조차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수들뿐 아니라
불닭볶음면의 삼양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무대에 빠짐없이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행사를 주최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뮤직 페스티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라인업입니다. 얼마나 전설적인 스타들이 무대에 서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하이브, SM, YG, JYP라는 4대 기획사가 보유한 최정상 아티스트들, 그리고 음악을 넘어 대중문화 전 장르에서 글로벌 슈퍼스타를 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만큼 이 행사에 적합한 나라는 단언컨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인업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갑중이 갑 아닙니까?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우리나라에는 이미 단독 콘서트만으로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스타디움을 며칠씩 뒤흔드는 그룹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코첼라의 25만 명 관객 수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팝스타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 페스티벌 소식에 긴장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힙한 한국 4대 기획사가 뭉쳐서 축제를 연다는데 거기 안 가면 내가 트렌드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나도 가야지. 결국 이 한국 무대는 이제 전 세계 스타들에게 가고 싶은 곳을 넘어 반드시 서야 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프랑스 공영라디오 프랑스 앵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획사들이 전 세계 각 대륙으로 진출해 K-팝 시스템으로 길러낸 현지 글로벌 그룹들이 이미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들에게도 한국에서 열릴 K-코첼라가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신인 그룹들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도 이보다 더 완벽한 플랫폼은 없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입니다. 그러니 아시아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팝의 영향력에 K-팝이 이미 가진 압도적인 팬덤 화력까지 더해질 이 페스티벌에 글로벌 팝스타들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현실 하나를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행사 기획 능력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라인업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스타들을 담아낼 그릇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방탄소년단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수십 년 된 축구장에서 공연해야 했던 그 기막힌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역설을 정면으로 찔러버린 곳은 바로 세계 최고 권위지 가운데 하나인 뉴욕타임스였습니다. 이 매체는 아주 날카로운 표현으로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이 배출한 K-팝 스타들을 수용할 공연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그 상징적인 예로 방탄소년단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BTS가 월드 투어의 서막을 연 고향 스타디움은 그들이 이후 1년 동안 돌게 될 전 세계 최신식 공연장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22년 된 낡은 축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지붕조차 없었고 평소에는 적자에 시달리던 서울 외곽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획사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곳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적나라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고향 스타디움 공연 총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상황이 얼마나 지독한 역설인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음악 산업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키워낸 글로벌 슈퍼스타들이 정작 자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폭발적인 티켓 수요를 감당할 부지는 부족한데 건설 비용은 치솟고 있고 여기에 복잡한 소송과 행정 절차까지 얽히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자기 인프라에 스스로 갇혀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고 기사는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명색이 K-팝 종주국인 우리를 보며 해외 매체가 이렇게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애들 공연할 때도 없어서 축구장에서 비 맞으면서 공연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탄을 노르십니까?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단순히 우리 가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팝의 여왕 아델과 마돈나가 왜 한국 투어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쿄에서는 며칠씩 공연하면서도 정작 서울은 자신의 월드 투어 지도에서 지워버렸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전 지구적 팝스타가 한국에서 공연할 장소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는 사실에 대해 관계자들이 극도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런 노골적인 지적까지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대도시가 공연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특히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설적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고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스타들의 한국 공연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서울의 공연장 경쟁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더 치열해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만석 규모의 상징적인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문을 닫은 상태이고 6만 석이 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훼손 문제 때문에 공연 대관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28,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건설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완공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고 규모도 너무 작아서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전한 관계자 인터뷰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연장들이 임시 대안처럼 쓰이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최소 3만석 이상의 규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고양 스타디움이 일부 해결책으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곳 역시 접근성 문제 때문에 팬들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기사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땅을 칠 일 아닙니까?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손님들은 돈뭉치를 들고 가게 앞에 줄을 수 미터씩 서 있는데 정작 그 가게에는 의자가 없어서 손님들을 옆집 일본 식당으로 다 보내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죠. 도쿄로 향하는 그 수만 명 관광객과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아유 공연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글로벌 팝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으니 공연장이 없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폭우를 맞아가며 BTS가 공연하고 장소가 없어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일본에 빼앗기는 일은 결단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은 코첼라를 만들 수 있는가?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보다 더 적합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K-팝 전성기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만큼 많은 것을 다 날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영향력만으로 해마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열 수 있는 나라, 사실상 미국 외에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에 전 세계 매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이 뼈아픈 지적에 저는 1000% 동의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국 대한민국.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은 진짜 판을 깔아줄 때입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스타는 이미 있고 팬덤도 이미 있고 시장도 이미 열렸고 세계의 시선도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하나, 축제 하나, 상징 공간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 기회를 흘려보낸다면 그건 그냥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미스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K-팝이 세계의 중심에 섰다면 이제는 그 중심 무대를 한국 땅 위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야 문화가 돈이 되고 돈이 산업이 되고 산업이 다시 국가의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판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그로성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불러 모을 무대와 도시와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판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한국이 깔아야 할 다음 무대는 그냥 공연장이 아닙니다. 세계가 일부러 찾아오는 새로운 성지입니다. 그 판, 이제 정말 깔아야 합니다.